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 당사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한 차례 불발이 됐었고 오늘 재시도 끝에 결국 진행이 됐네요. 네. 뭐 처음에는 이제 그 불발이 됐었는데 오늘 다시 뭐 재진입을 시도했고 예.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 없이 출근하는 직원들의 이렇게 휩쓸려 들어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결국에는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법원 판례를 보면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저렇게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예. 그 증거물을 확보를 하면은 그 증거물에 법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압수수색 영장을 어느 시점에 보여줘야만 예. 그게 법적인 능력을 가지느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8층 민주연구원에 들어올 때까지도 압수수색 영장은 보여준 적이 없다. 네. 검찰이라고만 말하고 들어와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았다. 물론 이제 뭐 거기에서 압수를 하는 그 진행은 하진 않았지만 변호사가 와서야 그때서야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논란이 좀 뭐 법원에서 좀 정리가 되겠지만 한동안 좀 과도한 행위로 시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은 검찰이 처음에 들어올 때 당직자들하고 섞여서 들어왔고 그리고 8층으로 그렇게 올라온 것이 이제 부당한 영장 집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거는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 그중에서도 이 책상하고 컴퓨터 이렇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검찰에서는요. 네. 1층에서 관리 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영장 집행 사실도 고지했다라고 하고 8층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8층에서 대치해가지고 대략 5시간 정도 대치하고 난 다음에 2시 반 넘어서부터 영장이 이제 집행이 된 거거든요. 이것은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측에서는 고지 없이 기습적으로 들어왔다, 신분도 안 밝혔다라고 하지만 검찰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관리 직원에게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관리 직원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갈 때 현관에는 분명히 CCTV가 있어요. 예. 그거를 보면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정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금방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걸 제시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지 사무실 앞에서 제시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갈려서 이걸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한동훈 장관이 국회를 찾았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막은 사례들이 있어요. 막은 사례들이 있고 그것은 어쨌든 우리의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나 종교의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나 학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었죠. 근데 뭐 이런 거는 제가 검찰이 정말 저게 범죄라고 생각하면 예. 또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죄를 묻는 일을 집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정도를 각오하고 막는 것입니다. 왜 각오하고 막냐면 그것이 가져오는 역사적 후과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좀 어떤 죗값을 받더라도 이건 막는 것이 맞다라고 자기 신념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 말이 금과 억조처럼 저는 여겨질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라는 것은요, 물론 영장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이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그냥 검찰의 수사일 뿐이에요. 검찰의 주장일 뿐이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검찰의 어떤 행위일 뿐인 겁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법원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기에서 막은 사람들이 죄가 있다면 한동훈 장관이 또 그거에 맞게 법적 행위를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님 생각은 국가의 어떠십니까? 공적 그 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막아야 한다.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막을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저도 중앙당에 뭐 당직자를 해봤지만 당사라고 해서 그렇게 뭐 신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신성 불가침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결국엔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2016년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는요, 청와대도 압수수색했고 판사실도 압수수색했고 법원도 압수수색하고 검사실도 압수수색하고 국회의원 회관도 압수수색하고 다 합니다. 왜 정당만 못합니까?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6년 12월 19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압수수색, 현장 검증, 체포, 구속 할 수 있는 모든 수사 방법을 총동원해라.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범죄 사실이 있거나 의혹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잘못을 한 사람들 처벌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 과정을 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거 자체를 막는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한나라당은 안 막았나요? 막아가지고 진입을 못해서 압수수색 결국 못했잖아요. 그런 사례가 이미 존재하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 저는 이게 명분이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그것이 법을 앞세워가지고 뭐 독재를 강행했죠. 그러면 네. 그거를 막았을 때 역사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느냐, 정당하지 않았는 것이었냐. 그건 역사가 또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예.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 사례가 그때와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참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 한동훈 장관 취임사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의 사회적 강자가 누굽니까? 여당과 정부예요. 예. 야당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야당이 자신들이 약자라는 걸 모르고 자꾸 약자 프레임으로 안 싸우고 강자 프레임으로 싸운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요. 저 이렇게 영장 오면 저거 그냥 내줬으면 좋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약자인데 아직 강자라고 생각하니까 저 버티는 거거든요. 저 그 부분이 안타깝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검찰이 이렇게 약자에 대해서 몰아치듯이 그리고 뭔가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듯이 자꾸 수사를 진행해 가는 것은 저는 예. 굉장히 이게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김상일 평론가는 이번 사안을 그렇게까지 이제 보신다. 예, 개인적인 예. 의견을 주셨는데,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이 좀 위험하다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국회에서의 강자는 민주당이죠. 네. 민주당이라는 정당 그리고 그 집단이 약자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폐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짜맞추기 수사, 결론을 내놓고 하는 수사를 짜맞추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김용이라는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 분신에게 돈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이거 수사해야죠. 조사해야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으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해야죠. 예. 정당 당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 아유, 정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요, 검찰이? 그건 검찰이 아니죠.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수사해라. 그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어쨌든 압수수색 진행에 민주당 최고위 회의는 현 정권에 대한 집단 성토장이 됐습니다. 당사를 찾은 이 대표는 발언 도중에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압수수색을 또다시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남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울먹이는 이재명 대표 모습 보고 오셨는데,
자, 위기 때마다 눈물을 간혹 보이십니다. 오늘 이 눈물의 의미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눈물을 자주 보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좋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어쨌든 뭐 저게 울고 싶어서 울은 건 아니라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울컥한 느낌이 좀 있어서 요번은 예. 조금 뭐 그런 어떤 옛날처럼 약간 제가 느끼는 자기적인 느낌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억울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론은 나야 돼요. 이거는 뭐 그걸 뭐라고 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근데 방식이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 국회에서 강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입법 과정이나 국회 일에서의 강자인 거예요. 이런 형법이나 뭐 이런 법을 집행하고 이 사회적인 어떤 네. 일에서의 강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행정은 전부 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권, 경찰권을 포함해서 공권력까지도요. 그리고 아까 유동규와 김용을 말씀하셨는데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줬다는 게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지금 보면은 유동규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김용까지 돈이 왔다는 게 확인된 게 아닙니다. 남욱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돈을 줬다는 것은 유동규까지 온 것만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예. 특정이 되고. 그 후에 김용은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돈이 유동규한테 그냥 남아 있는지 김용한테 갔는지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그렇죠. 예. 검찰 수사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그렇죠. 조금 예. 더 자세히 해볼 그래서 예정이고요. 장성철 소장께서 예. 아까 그렇게 이 사실을 특정해서 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무 결론으로 점프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조금 약간 그거는 예.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손대셨는데. 당대표가 정치와 도의가 사라졌다라고 하잖아요.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왜 정치라는 영역, 도의라는 영역을 왜 끌어다니는지 그건 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눈물을 흘린다. 저거는요, 결국에는 지지층을 자극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수사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회한, 억울, 분노, 나는 약자예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본인이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진술을 했고 또한 본인의 측근이자 분신인 사람들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됐어요. 범죄 사실이 토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것 같고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당한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조사하려고 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침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건 절대로 옳지 않아요. 정치 처음 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가 경험도 있잖아요.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그분들이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침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압수수색 들어와서 뭘 가져갔나요? 네. 뭐 이렇게 파일 대단한 거 4개를 가져갔다고 가져갔습니까? 합니다. 당직자 뭐 명단 가져가고 이런 거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국감에 이렇게 쇼잉을 하듯이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게끔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결론을 정해놓고 국민의 의식 속에 이걸 세뇌시키려고 한다.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장성철 소장님의 말씀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범죄가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직접 수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로 의심하는 부분에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예. 특정된 게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돈 받았다는 거 지금 증거 가지고 수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검찰이 김용까지도 지금 예. 김용까지도 돈 받았다는 걸 특정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모든 일들이 이미지를 굉장히 타격을 주면서 아, 저 사람들은 그랬을 거야라는 걸 자꾸 쇠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국민들의 머릿속에 결론을 각인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해도 그게 통하는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피의 사실을 공표해 가지고 슬슬슬슬 흘려 가지고 언론에서 기사가 쏟아지게 하고 네. 유동규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술을 마시러 갔다는 등 뭐 룸을 갔다는 등 이런 얘기를 이거 완전 별건이거든요. 만약에 그걸 했다면 예. 다른 범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그런 식으로 지금, 공격할 예. 일이 아니라. 검찰이
공표를 했다기보다는 공소장 내용에 있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그렇죠.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요건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압수수색 제시도에 민주당 당연히 이제 격앙된 상황인데요. 오늘 용산 대통령실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렇게 보고 싶겠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확정적 중범죄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대적인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백현동도 있고 위례신도시도 있고 성남 FC 사건도 있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있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법인카드 얘기도 있고 또한 아드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불법 도박 의혹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권 차원에서 조사한다, 수사한다, 우리 야당 탄압하는 거야, 정치 보복하는 거야. 그런 식의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라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표현을 하거나 그렇게 주장을 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 내일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설명하는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네. 이걸 용인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밝혔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이콧을 할 것인지 실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시위를 할 것인지 안 들어갈 건지 이거 아직 결정이 정확히는 안 된 것 같은데요. 내일 어떻게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본인들이 약자거든요, 절대적으로. 근데 자꾸 약자 프레임으로 싸우지 않고 강자인 것처럼 착각해서 싸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절대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본인이 자꾸 어떤 힘을 가지면 이걸 대응할 수 있다라고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재명 당대표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지지뿐이 없습니다. 국민의 어떤 예.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거에 대한 생각 이것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당내에. 과연 지금 당대표직을 가지고 여기 대응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내려놓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견까지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예. 그게 제가 뭐 그걸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삼가하겠습니다만은 결론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검찰의 수사가 지금 얼마나 과도한 것인지를 예.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예. 시정연설 들어가고 검찰 수사가 좀 과도하다. 이걸 네. 알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네. 좋겠다. 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대통령 시정연설, 이거 뭐 총리 대독 이런 방안까지 거론이 됐다가 대통령이 내일 직접 가서 어쨌든 시정연설 예정대로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내일 국회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화면에 따라서 내일 여론도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내가 뭘 잘못했냐. 국회에서 나를 야당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서 떳떳이 내 입장을 밝히겠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시정연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좀 밝히고 싶어 할 텐데 내일 아침 전 이럴 것 같아요. 아침 9시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정문을 향해서 들어올 때 계단부터 피켓 시위를 하겠죠. 뭐 독재자 윤석열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로텐다홀까지 다 민주당 의원들이 점거를 해서 거기서 계속 피켓 시위할 거고 네. 저는 시정연설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집단 퇴장이 아니라 들어가서 항의할 건 항의하고 피켓 시위도 하고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과 입장을 좀 밝히고 싶어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압수수색해서 겨우 뭐 가져갔냐 뭐 파일 3개 가져갔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19일 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 때 주철한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철한 의원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현 현 의원이죠. 의원이 예. 다 치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다 치웠으니까 없는 거지.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문서 파일 3개만 가져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뭐 덧붙이실 말씀 그거는 있으십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또 저는 또 좀 적절하진 않다고 주철현 봐요. 의원이 얘기한 건 적절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주철현 의원도 굉장히 부적절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검사 출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 식구나 감싸고 저렇게 자기 경험 가지고 그것이 절대 진리인 양 얘기하고 이런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본인들이 힘을 휘두르면 본인들한테는 그게 부메랑으로 안 올 거라고 생각하죠. 정권 바뀌어보세요. 지금 검찰 똑같이 부산저축은행하고 김건희 여사의 이거요.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땐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역사를 이게 돌고 무슨, 돈다. 그럼요. 이게 역사의 무슨 불행이에요. 좀 차분하게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국민들의 시각이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정돈돼 있고 그리고 중립적이고 형평에 맞는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수사를 해야죠. 제가 그러면 김상희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유동규 본부장이 진술했어요. 네.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네. 내가 6억 얼마를 줬어요라고 진술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은 정밀하게 정제되게 수사하려면 네. 그러면 와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니까 수사하지 말자, 압수수색도 하지 말자, 구속영장도 하지 말자 이래야 돼요? 아니, 그건 어떻게 아니죠. 해요? 최소한 지금 김용 씨와 관련해서 보세요. 수사를 그게 된 해야죠. 다음에 긴급 체포하고 자택이나 중요한 데 다 압수수색 했잖아요. 네. 당사는 대부분이 볼 때 김용 부원장이 거기 와가지고 공용 컴퓨터 몇 번 쓴 것뿐이 없어요.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당사를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들어간다는 게 아니 본인들이 수사하면 그런 거 다 조사하고 어느 정도 뭘 가지러 가는지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이재명 당대표의 핵심 측근이다. 그리고 상근 부원장이다. 그러니까 별도의 사무실과 별도의 책상과 별도의 컴퓨터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럼 무능한 거죠. 거기에 중요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갖다 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면 검찰은 생각만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왜? 검찰이 어마어마한 민주당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교하고 입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써야 되는 검찰이 거예요. 민주당 상근 부원장이 독자적인 사무실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가서 조사해보고 가야죠. 네, 여기까지. 자, 돈의 흐름이 나온 만큼 검찰 수사는 당연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김상일 평론가는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아니, 어쨌든 돈의 흐름이 유동규까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김용 진술이- 부원장을 그리고 그래서 진술이 수사하는 김용까지로 지금 그렇죠. 있는 이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끝까지 다 거죠. 지켜는 봐야 그러니까 되는 조사하는 아니, 거 그러니까 그 아니겠어요? 조사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게 정교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물증이나 이런 걸 찾으려고 하고 그런 거에 뒷받침해가지고서 강제 수사도 들어가고 물증 하는 찾기 거죠. 위해서 자택이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거 아닙니까? 일단.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한 것은 당연한데 당사를 들어가는 것은 좀 더 정교하게 해야죠. 지금 알겠습니다. 정당에서 오래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너무 좀 네. 모르겠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이 정도 들으면 되겠죠? 예. 다음 질문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김용 부원장 오늘 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게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과 좀 영향이 있는 이런 모습인데 김용 부원장 구속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자, 연일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대장동 재판에 참석하고 나오는 길에 발언을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했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는 참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앞으로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족을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좀 착각을 했다. 비정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형제들의 진면목을 보게 됐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검찰이 회유했다 이런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들어보면 1년 사이에 심경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예. 볼 때는 지금 저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본질에서 좀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용이든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든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 저런 사람들이니까 범죄를 당연히 했을 거야라는 어떤 각인을 시키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국민들께서 알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분명한 별건입니다. 별건. 예. 이거 잘못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걸 처벌하는 거는 별건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여기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이미지 더 씌우기로 하는 거는 저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유동규의 진술만이 있는 겁니다. 진술.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진술에서 김용혜가 돈을 줬다가 돈을 어떻게 줬는지도 특정이 됐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줬다라는 게 뭐 특정이 돼가지고서 그거를 김용이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시인했다거나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 예. 저는 이걸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뭐 유동규, 남욱 이런 복수 진술들이 좀 있고 검찰은 이제 뭐 증거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지금 뭐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됐다. 말씀하신 대로 이 김용 부원장까지 이게 확실히 돈이 건너갔다. 이게 그렇죠. 입증은 아직 안 된 남욱이나 이런 상황이죠. 예. 사람들의 이야기도 뭐냐면 유동규의 이야기예요. 네. 김용이 대선에 돈이 필요하니까 내지는 뭐 성남시장 재선에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 그랬다. 그런 줄 알고 줬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김용한테까지 갔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것이. 예. 예.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수사하려고 김용을 구속해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 진술만 있었다라고 지금 김상현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술만 가지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안 내줬을 거예요. 진술만 있고 다른 정황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항상 이러죠.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거예요. 진술 외에 다른 어떠한 정황 증거라도 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저러한 유동규 씨의 말이 이미지를 깎아내는 거다, 별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 검찰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유동규 씨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핵심 진술인이고 핵심 증언자예요. 이 사람이 나는 이재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진상과 김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얘기하는 것이 왜 별건입니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본이 될 수가 있죠. 예. 아니죠. 이거는 범죄라는 것은 특정한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법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한치의 합리적인 의심도 없게 하라고 1,000원짜리 변호사 보시면 나오잖아요. 검찰에 그게 의무예요, 의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자기가 가진 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의혹 조금 있다고 해서 막 아무 데나 뒤져가지고 이것저것 다 발견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돌아간다면 오히려 법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법은 약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예. 자, 보세요. 회유. 이거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회유가 있었는지 없는지. 본인은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을 봐야 된다. 나중에 검찰에서 네. 범죄 수익은 전부 다 몰수하고 그다음에 추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몰수 추징 액수가 얼마인지를 보면 저는 이게 회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또 역사가 후에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좀 후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지금 들어보셨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조금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 같은 느낌은 들고요.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차장을 몰랐다, 이 발언이 영향이 있었다, 이런 분석 기사도 좀 나오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한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본인과 김문기 차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셋이 이제 카트를 타고 골프를 쳤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골프 좀 치시잖아요. 카트 차고 이렇게 했을 때 모를 수 있습니까? 저는 예. 이렇게 여행도 같이 갔다 오고 골프도 같이 쳤다 그랬을 때 모른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죠. 그게 뭐 변호사니까 뭐 법리적으로 필요해서 자기 방어권을 위해서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법리를 떠나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실망스러워요. 그런 부분이. 예. 그래서 그게 유동규에게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저는 아까 그 회유의 부분을 저는 또 주목해서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요새는 뭐 나중에 감옥을 갔다 와서 한 뭐 몇십억을 건질 수 있으면 뭐 기꺼이 빨간 줄 한 줄은 글 수 있어. 뭐 이런 젊은이들도 있다라는 예. 세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범죄 수익에 대해서 몰수 추징이 다 안 되고 일부가 만약에 남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근데 회유의 이게-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예단할 수 없지만 나중에 검찰이 이 범죄 수익에 대해서 몰수 추징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정치하게 예상을 네. 하셨는데 이거 좀 많이 건너뛴 그 예상 같다는 그렇지만 느낌이 좀 저는 들지만, 지금 예. 상황에서 이게 미래에 벌어질 일인데 다 결론 나고 벌어지면 예. 지금 제가 이 얘기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예. 예, 이것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김용 부원장 공소장을 보면은 정 실장이 이제 술 접대를 받은 이런 물증을 확보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이게 2013년 일인데요. 유동규 당시에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고요. 남욱 변호사한테 이제 한 얘기라고 하는데 위례 사업을 남 변호사가 짜온 구조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남욱 변호사가 여종업원들하고 편히 술 드시고 술값을 내겠다 하고 그 뒤로 9월에서 12월인가요? 그해 같은 해에 이제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렇게 셋이 술을 마셨고 남욱 변호사가 술값을 냈다.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이게 진술이고요. 여기에 합당한 증거들을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좀 앞으로 검찰이 입증을 해나가야 되는 이런 책임이 있는 거죠. 뭐 남욱 변호사와 술집 종업원 사이에 있었던 문자를 주고받았던 거를 네. 복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밝혀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러한 사항들은 검찰이 남욱과 예를 들면 남 변호사와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 간에 어떠한 유착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 사람들이 김용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시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좀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예. 정진상은 비서실장 하면서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유착 관계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앞으로 진술을 할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 같아요. 초과 이익 환수제를 예. 그게 누락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했느냐, 시켰느냐,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느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이 나오게 된다면 김용 씨에게 대선 자금이 뭐 갔다라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힘든 법적인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예.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말 폭탄성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건네갔다라던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지시를 했다든가 이 얘기까지는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본인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면 이런 핵심적인 걸 먼저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술을 접대했다는 등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뭐 김영란법 위반이든 뭐든 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될 그 대상이지만 네. 여기에 갖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미지 전체를 공격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이렇게 이용되는 것은 예. 자칫 국민들의 어떤 판단력을 흐릴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런 건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또 한 명이 지금 정진상 실장도 이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런 상황인데 대선 자금 수사하고도 무관치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정진상 실장도 곧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까요? 불가피해 보이죠. 왜냐하면은 가장 이재명 당대표의 핵심 측근은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선을 치르다 보면요. 중요한 일들은 측근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뭐 평상시에 인간관계가 있지 않은 그리고 나와 일을 같이 하는 의원들에게 이러한 내밀한 부분을 맡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과 자금이죠. 조직과 자금 분야에서 이 두 사람이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면 결국엔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도 검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소환 조사 당하는 것은 이제 뭐 예정된 결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김용, 정진상 이 두 분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앞으로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까지 좀 말씀하신 대로 지켜봐야 되고요. 자, 검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다시 한번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뭐 비리 의혹 수사 이런 부분까지 다 넣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빼고라도 하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뭐 많이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형평성과 중립성을 지켜줄 수 있는 수사팀에게 자기를 좀 맡기고 싶다. 그리고 너무 여론에 몰아가기식 수사, 예. 여론 몰아가기식 수사는 좀 피하고 싶다. 이런 그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요. 근데 저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저는 당대표를 그 직을 가지고 당의 어떤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 그 힘을 활용하는 듯이 국민이 생각하는 가운데 얘기하면 저는 별로 저 효과가 별로 없다고 수구력이 없어 생각해요. 보인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약자는 약자 프레임으로 싸워야 한다. 그리고 예. 국민을 믿고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뭐 지금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뭐 거기까지 제가 얘기하면 좀 제가 예. 좀 뭐 그렇긴 한데, 아니 네. 뭐 기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을 감출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정치적인 해석까지 김상일 평론가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특검 주장이야말로 이재명 당대표가 나 불리해요, 나 뭔가 있어요 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2021년 작년에 했던 얘기를 제가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2021년 9월에 특검 수사하면서 시간 끄는 건 적폐 세력들의 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0월 달에는 특검은 시간 끌기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규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갑자기 검찰 수사 중지하고 자 특검하자. 특검 논의만 하는 것도 60일 걸려요. 그럼 60일 동안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수사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해요? 증거 다 인멸하도록 내버려둬요? 이건 안 되잖아요. 예. 특검은요, 검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그 수사 결과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거나 미진했을 때 여야 간의 합의 혹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특검 수사를 하는 겁니다. 피의자가, 범죄 혐의자가 나 검찰 수사 안 받을래, 나 특검 받을래 이런다고 특검이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접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검찰의 수사 자체가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일방적이에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니까 일방적인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맞죠.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하려면은-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의 수사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의 수사가 남의 죄가 나의 죄를 정당화시켜주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국민의 어떤 판단, 시각 이걸 고려하면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군부 독재도 그랬지만요. 모두가 우리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그래요. 자기네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 시민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이용해서 법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자들이 그것을 이건 정말 공정한 법치야라고 생각을 하는지 예. 저는 지금 국민들이 지금의 수사가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느끼거든요. 예. 30초만. 제가 봐도 예. 그 김건희 여사 수사나 대통령 일가족과 관련된 수사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공정한 수사를 받고 싶어요라고 항변을 하려면 나 수사 제대로 받겠습니다. 옛날 2002년도에 이해창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부터 잡아가라, 나부터 예. 조사해라, 나부터 수사해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네. 뭐 같이 일했던 분들에게 미루는 모습은 좀 비겁해 보인다라고 예. 말씀드릴 정말 김건희 좋은 여사 의혹이나 부산저축은행 의혹이 정말 이게 국민 입장에서 의혹이 파헤쳐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의 네. 수사부터 좀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성이 맞습니다.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정말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언이라고 네. 생각하시다. 오늘
오랜만에 정말 의견 일치하시는 이런 모습 보여주셨는데 조건 없는 특검까지 제안한 이재명 대표 발언을 들어보면은요. 민주당이 앞으로 대장동 특검법 발의에 총력전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정부와 여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 집단 망각이라도 기다리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 의견의 2배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말씀 되돌려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검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하자. 자, 이렇게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거 역할 분담입니까? 아니면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좀 갈라지는 겁니까? 뭐 일종의 역할 분담으로 박홍근 원내대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본인들이 좀 약간 그런 얘기를 해줘야 이재명 대표에게 공간이 좀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략적인 패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강한 모습을 보여줄수록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쟤네 힘 있다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네. 예. 우리는 안중에 없네. 그러는 순간 선택자가 되거나 선택을 강요받게 되거나 구경꾼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약자가 강자인 척하는 저런 어떤 전략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 약자가 강자인 것처럼 하는 전략은 안 썼으면 좋겠다. 오늘 이 점 굉장히 강조해주고 계신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 내 분위기는 좀 뒤숭숭할 것 같고요. 그렇죠. 조금 박해라고 불렸던 분 중에 김혜영 전 의원이 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그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단일 대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요,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화 운동 하다가 지금 수사받고 조사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민주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본인이 피해를 받아가지고 검찰에 조사나 수사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졌던 불법과 비리, 이런 부패, 이런 의혹을 갖고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과 민주 진영을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초토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분리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된 거 이거는 통치권 차원의 문제예요. 민주당이 전 당력을 기울여가지고 이 부분은 방어하고 항거하고 따져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이 이재명 당대표 사건은 민주당 진영 전체가 이거는 몰두해가지고 지킨다라는 모습 보여주면 나중에 정말 만약에 김용 씨가 돈을 몇 억이라도 받아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예비 경선 때 이 돈을 썼다고 드러나 봐요.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러면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는요, 무릎 꿇고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혜영 의원의 얘기처럼 분리 대응하는 것이 맞다. 전 당력을 기울여서 이것을 옹호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상당히 하책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볼 텐데 국감 오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또 파행이 있었고요. 오늘 그러게요. 곳곳에서 좀 시끌시끌했었는데 오늘 법사위 종합국정감사가 있었죠.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건건이 부딪혔는데 특히 김의겸 의원의 이 의혹 제기에 한동훈 장관이 발끈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자,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지난 7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그리고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 이렇게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의혹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재정 의원 악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김의겸 의원이 잘못된 주장을 했는데 왜 사과 안 하냐? 이거 당신 지금 주장하는 것도 허위 주장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장에서 뭐든지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피감기관의 장은 그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뭐 서로 감정 싸움을 하고 과했다. 이것은 뭐 저희 제3자적인 판단인데 저런 얘기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것이 항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데 이세창 정 자유총연맹 권한대행은 방금 전에 한 언론사랑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무슨 술자리를 주관을 하느냐. 이 사람 웃긴 사람들이다. 그런 식의 지금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런 거 보면 김의겸 의원의 한 정보를 통한 저런 질의는 좀 네.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는 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의겸 의원이 저는 좀 약간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국민에게 각인된 저 논쟁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본인이 꼭 저걸 질의를 했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좀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의원한테 좀 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김의겸 의원을 빼고 다른 의원이 질의를 했다면 너무나 당연한 질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첼리스트 여자가 한동훈 장관을 봤다라고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그 얘기하는 녹취를 가지고 공익제보를 한 거잖아요. 권익위에. 그러면 그거가 공익제보가 됐고 녹취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그거를 못 물어봅니까? 만약에 제가 기자라 그러면 기자였어도 저건 당연히 저는 물어볼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당연한 질문에 대해 김의겸 의원의 질문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강한 반응을 보이는 거는 한동훈 장관이 참으로 오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장관 지금 들으셨다시피 직을 걸겠다까지 지금 얘기를 한 이런 상황인데 국감장에서 어느 정도 의혹까지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 용인이 되는 겁니까? 또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예.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있으면 국회의원은 다 물어볼 수 있다. 예. 그것이 뭐 정치적으로 나중에 어떠한 책임과 파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감당을 해야 될 문제겠죠. 뭐 저런 질문을 한다고 김의겸 의원이 인기가 높아지거나 야 의정활동 잘한다 그런 평가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